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제 내일 쉬는 날 아닙니까, 여러분? 예. 물론 또 일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내일 공휴일입니다. 예, 투표 안 하신 분들 내일 투표하시면 되고. 자, 힘들죠? 예, 많이 힘듭니다. 아무리 뭐 제가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해도 아픈 건 아픈 거고 힘든 건 힘드신 거는 어쩔 수 없죠. 예, 그거는 뭐 적게 힘들고 많이 힘들고 차이인데 어쨌든 힘드실 건데, 근데 힘들더라도 우리가 알고 힘든 거하고 모르고 힘든 거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요 소식 좀 전해드릴게요. 뉴스웨이에서 나온 건데, 예, 디램 가격 2분기 반등 조짐, 예, 삼성 하이닉스 메모리 불확실성 털어내나. 물론 지금 뭐 휴대폰 이슈도 있고 지금 뭐 서버 보안이 어떻고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이즈, 예,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다. 근본적으로 뭐 AP도 그렇고, 예, 근본적으로 삼성전자는 무슨 회사입니까? 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디램 반도체 회사죠. 예, 그게 포인트고, 아무리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갤럭시 시리즈 S22 팔립니다. 여러분, 잘 팔리고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삼성전자라는 항공모함은 이제 크게, 예, 잠깐 이제 파도가 쳐도 결국에는 간다라는 거, 여러분께 그거에 중요한 겁니다. 막 노이즈가 흔들리지만, 노이즈 때문에 막 흔들릴 것 같지만 지갈 길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계속 이 차트 띄워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시장을 이제 요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요거하고 지금 또 다른 내용, 지금 삼성전자 세계 최대 공장 올 하반기에 지금 이제 그 뭐 장비 반입하고 하고 있는데 완공된다는 거, 그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 이게 올해입니다.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위에서부터 일단 디램 제품별 점유율 전망치인데, 이게 점유율 전망치 기본 이제 100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계속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파이는 커지는데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 일단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그대로죠. 모바일 디램은 뭐 다 DDR5니까 다 이제 그대로인데, 보시면 이 이제 DDR2, DDR3, DDR4 이게 거의 다 이제 뭐 PC 쪽하고 이제 서버 쪽, PC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DDR5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거는 PC 서버를 다 이제 통틀어 가지고 이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모바일대로, 어차피 모바일하고는 별개로 가져가니까. 근데 이제 PC용 그 DDR5하고 서버용 DDR5는 달라요, 여러분. 지금 PC 쪽은 나왔고, 그 다음에 서버 쪽은 이제 조만간 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게, 지금 DDR4와 DDR5예요. 보시면 1분기에는 DDR5가 거의 없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 2분기 지나서 3분기, 4분기로 가면 DDR5의 점유율이 몇 %까지 간다? 10%가 넘어요. DDR4는 30%, 거의 DDR4가 거의 40%까지 갔다가 지금 30%대로 뚝 떨어져요. 내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DDR4가 20%대로 뚝 떨어지겠죠. DDR5가 20%대로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DDR3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아유, 장자님,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게 뭐가 큰 이점이 있습니까? 자, 일단 성능에서 여러분, DDR5는 속도가 2배예요. DDR4 대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전력 효율성이 한 30%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서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예, 당연히 DDR5로 넘어가야 되겠죠. 수요가 제가 생각할 때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DDR4 대비 DDR5 같은 경우에는 칩 사이즈가 한 10%에서 15% 커져요. DDR5가 칩 사이즈가 커져요. 그러면 같은 원판에 칩 사이즈가 커지면 그만큼 공급 수량이 사이즈가 커지는 만큼 줄어들겠죠, 여러분. 그래서 4 대비 수량이 감소하고 대신에 가격은 DDR4 대비 어쨌든 업그레이드 버전이고 수량도 적어지고 하니까 한 30% 내외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매출과 영업이익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언제부터? 하반기부터. 여러분 보시면 DDR5가 없는
1분기도 영업이익 삼성전자가 지금 예상 영업이익이 13조가 넘는데 DDR5가 있는 하반기로 갈수록 영업이익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내년에 뭐 증권사마다 좀 다르지만 80조 영업이익 이야기가 나오는 게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만 좀 해주면 삼성전자 영업이익 100조 시대가 5년 안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뭐 미사일 날아가는 그 미사일만 보지 말고 요런 거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디지털 데일리에서 나왔는데 자, 삼성전자 P3 장비 반입 임박 세계 최대 반도체 팹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일단 지금 요거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P3는 이제 평택 3공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 하반기에는 요게 거의 이제 완공 작업을 위한 지금 사전 작업에 들어가는데 제일 급한 게 지금 낸드 플래시거든요. 낸드 플래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키옥시아의 뭐 지금 어떤 오염부터 시작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평택 3공장에 지금 낸드 플래시 제조 장비 주문이 이미 시작했어요. 늦어도 5월까지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여기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P3 같은 경우에 축구장 한 25개 정도 크기, 축구장 25개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평택 2공장도 상당히 크다고 이야기했는데 평택 2공장 같은 경우에 축구장 한 16개 정도, 거의 한 50% 이상 크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새로 짓는 P3가 세계 최대 어떤 반도체 생산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파운드리 아마 3나노도 아마 여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176단 가장 최첨단 라인은 이쪽에서 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낸드 플래시, 뭐 D램, 그다음 파운드리 순으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께서 뭐 저기 공장 세계 최대 공장 뭐 되겠네요. 예, 파운드리하고 되네.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낸드만 한 월 초기에 한 월 1만 장 수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삼성전자에서 낸드 플래시든 메모리든 D램이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까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예, 구축이 되고 생산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매출이 많이 이루어진다. 언제부터? 예, 지금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로 나오기 시작한다. 내년부터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평택 4공장 P4도 지금 투자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계속 성장하는 회사다. 우리가 물론 부침은 많이 있겠지만 이 성장을 믿고 삼성전자의 미래를 믿고 우리가 편안하게 여러분들께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참고로 여기에 들어가는 파운드리는 EUV 기반의 3나노 공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메모리 같은 경우에 D램 같은 경우에는 EUV 노광 기술을 적용한 14나노미터 D램을 양산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완전히 고사양의 최첨단 라인으로 P3가 도배가 된다. 수십조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을 보시고 또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보시면서 삼성전자 뭘 떨어져도 또 아니면 장기 투자해도 이게 뭐 알고 장기 투자를 하는 거하고 그냥 좋으니까 그냥 들고 하는 거하고는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